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삼성조선소와 SX조선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났었죠. 이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사고 원인 진단과 대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노동계가 줄곧 지적해온 다단계 고용 구조가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STX조선에서는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조사위원회는 6개월 동안 현장 점검과 설문조사를 통해 다단계 고용 구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청에서 사내협력사, 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두세 단계 하도급 고용 구조가 안전 시스템을 분리시키고 관리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조선업 사고 사망자는 324명인데 이 가운데 80%가 하청 노동자인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 공정에 대해서 하청은 사실은 권한이 많지가 않고 무조건 이 정해진 기일 안에 일을 좀 완수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을 다 챙기면서까지 일을 하기는 어려운 거고 때문에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안전비용을 늘려 하도급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장 목소리가 빠진 부실보고서라며 항의했습니다. 그 똑바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 사기극이 아니요. 사기극이지. 금융노조 참여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노동계는 안전관리를 소홀할 수밖에 없는 작업대금 삭감에 대한 대책과 노동부의 책임도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업주들은 이번 보고 내용과 조사 내용에 의거하면 추가적으로 지금과 다르게 해야 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 속에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달 말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남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 딸기 사업 등 중단됐던 경남의 협력 사업들도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상징인 통일 딸기 사업. 다 자란 딸기 포기를 보내 북에서 증식한 어린 모종을 받는 사업입니다. 북에서 받는 모종 수가 첫 해인 2006년 4배에 불과했지만 2010년엔 10배로 생산성도 높아져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0년을 끝으로 7년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경남 통일농업협력회는 언제든 재개될 거란 기대에 올해도 다자란 포기 3,000주를 마련하는 등 매년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딸기 생장 시기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북에 보내야 해 올해도 사업 성사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모종을 생산해서 가지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북쪽에서 딸기를 생산하고 또 수출 단지 정도를 한번 만들어서 강원도가 6월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긍정적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남북협력기금을 없애고 올해 일반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해질 것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류가 활발히 되어서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저희들도 추경의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죠.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 딸기와 콩 우유 공장 지원 등 경남의 대북 교류 사업도 새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김해시 상동면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30대와 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2층 건물에 2층 1,100제곱미터를 태우고 9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창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4년과 지난해 수업 시간에 제자들의 몸을 의도적으로 만진 혐의를 비롯해 노래방에서 제자의 몸을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수업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지리산 오순이 요즘 그 귀한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전국에서 밀려오는 주문에 농가들은 요즘 새순 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현장을 오승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자라는 온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어른 키보다 두세 배 높게 뻗은 가지를 내려 새순을 땁니다. 빨리 찾아온 더위 탓에 잎과 줄기가 금세 질겨질까 농가의 손길은 분주해졌습니다. 순은 한 2, 3일 안에 거의 안 따면은 이게 뻣뻣해져 가지고 사람이 먹기에 딱딱해서 못 먹지. 그래서 빨리 따야 돼. 채취 시기가 한정적인 만큼 귀한 봄나물 대접을 받는 오순. 특유의 단맛을 즐기기 위해 나물로 해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입맛에 따라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됩니다. 양념을 해가지고 무쳐갖고 드셔도 되고 최고 맛있는 게 이제 부침개로 해가지고 드시는 게. 한번 맛을 보면 꾸준히 즐겨 찾게 되면서 봄만 되면 전국에서 예약 주문이 밀려옵니다. 지리산 오순은 아직 청정 고산지대에서 소규모 재배하는 정도지만 이젠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 시설 보급과 온나무 보급 그리고 단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배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을 무독화하기 위한 가공 사업을 또 마을 단위로 축제를 열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해 지역 특산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진주와 밀양의 현재 기온 6도 안팎으로 아직은 많이 낮은 편인데요. 한낮에는 25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하루 사이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얇은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은 공기가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가벼운 산책이라도 즐기시면서 완연한 봄을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시정도 무척 좋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다소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의령과 창녕 5도, 김해와 거제가 9도 가리킵니다. 한낮에는 창녕과 밀양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낮은 분포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주말에는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원회는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가 적절치 않다는 외교부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건립추진위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식민 잔재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제징용 노동자사 건립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향 뒤 서거하기 전까지 생활했던 김해 봉하마을 사저 대통령의 집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개방됩니다. 노무현 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평일 하루 5차례, 주말에는 하루 6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집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 차례 관람 인원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 15명, 현장 접수 10명 등 모두 25명으로 약 45분 동안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각 공간을 둘러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거제시장과 함안군수 후보에 대한 경선을 치릅니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 여론조사 결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